그래서 끌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만 해주시면 앞에다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거죠. 목차라는 거예요. 네. 목차라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약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상무님이 야, 너 그 회의 어땠냐? 라고 했을 때, 아, 그거요. 이번에 회의는 무엇이었고요. 우리 30세컨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이미 저는 그 회의가 끝났을 때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조화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불편 사항이 뭐였지라고 제가 누르면 그 해당 사항으로 얘가 커서를 옮겨가요. 불편 사항. 그래서 불편 사항들에 내가 이런 거를 적어놨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래시 목차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좋아요. 제가 사실 이 방에 들어오신 서베이를 봤는데 노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션을 한번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회의록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회의록을 쭉쭉 밑에다가 하고 이제 날짜별로 필터링해서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노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구조화할 수 있고 이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라이프 위키라는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만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워크에 관련된 템플릿들 이렇게 페이지별로 다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회사에서도 인트라넷 쓰고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 어떤 툴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팀즈 쓰고 있거든요. 팀즈 안에도 그렇게 다 잘 돼 있는데 왜 나를 위한 건 없어? 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고 맞아요. 희경님도 저랑 같이 노션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무슨 템플릿이 아니라 라이프 대시보드라는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디 갔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특강 때 이런 걸 했던 거죠. 맨 처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라이프 대시보드 만드는 거. 그리고 노션에서 1일 리포스팅 대시보드 만드는 거. 뭐 노션으로 투두리스트 시간 자동화 템플릿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실습형으로 1, 2, 3회차를 다 특강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4회차 때는 이런 거를 가지고 엔잡할 수 있는 거, 돈 버는 거. 우리 자산화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주머니의 돈의 크기가 내 꿈의 크기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5번째 특강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제 보고서 특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계속 정리하는 습관들을 노션과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툴이 생각의 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 PPT를 배우면서 컸지만 요즘에는 구글 닥스라는 협업 툴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중점이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할 것인가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제 업무도 트렌드가 있어서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파일을 이제 소유해서 나만 갖고 있고 뭐 파일을 보내야지만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용량을 차지해서 하는 건데 요즘엔 URL로 그냥 공유하죠. 이런 식으로 업무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업무 트렌드들을 저는 그런 걸 받아서 이제 특강 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예 툴이 분명 이제 맥킨지 그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 아마 다들 아시긴 아실 건데 그 딱 책 펴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툴은 툴일 뿐이다. 생각과 사고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또 요즘에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은 그래서 툴이 사고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머리가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툴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 되고 저 역시도 툴을 잘 쓴다라는 이점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강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노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이때까지 계속 노션 강의를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진짜 잘하는 거 PPT도 진짜 잘하거든요. PPT를 정말 손빠르게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했어요. 막 스토리 라인도 짰어요. 그래서 PPT에다가 어떻게 녹여낼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라는 거에 이제 같이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좀 노션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좀 받고 시작을 해보려고요. 맞아요, 맞아요. 목차를 생각하다가
목차 생각하다가 시간 진짜 근데 사실 목차 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컨셉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모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막 로직을 막 끌고 가서 했다가 그래서 우리 이거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혹은 뭔가 뭐 제안서, 뭔가 뭐 B2B 제안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뭔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좀 큰 이런 것들이 좀 다 포인트들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PPT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보다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컨텐츠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거는 소스 인터넷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레이아웃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눈에 보기 좋게 하는 거는 그게 역량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PPT 강의들을 보면은 굉장히 PPT를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임팩트 있게 하는데 사실 그 템플릿 가지고 와서 실제로 쓰려고 하면 못 쓰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공유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PPT 템플릿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거 활용해서 PPT 템플릿 안에다가 넣으시면은 목차는 목차대로 쓰면서 PPT 템플릿이 갑자기 한 번에 빵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를 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빨간 테두리, 그거는 콜아웃이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콜아웃 해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PPT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눈에 알기 쉬운 PPT 보고서 만들기라는 겁니다. 네. 했었을 때 이제 PPT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기획서, 제안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했었을 때 이 기획서는요, 주로 사 내에서 나는 이러한 사업 기획서를 내고 싶어요. 나 이런 사업하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을 때 보통 기획서라고 하고요. 제안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따올 때, 밖에서 사외에서 따올 때를 제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획서에서는요, 이제 신사업 또는 신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기획을 해야만 해요라는 어떤 장점 위주. 장점 위주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이 기획을 해서 우리가 얻는 기대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 표시를 해놨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제안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발주처에다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도입이 뭔지, 그래서 우리 전략이 뭔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도입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아마 제안서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개 부분은 회사 내에 이미 좀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전개나 이제 요런 거는 안에 내부적으로 좀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무리 나랑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다면 보고서는 어때요? 보고서는 이렇게 기획하고 제안해서 진행이 된 것들에 대한 보고가 위주로 흘러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결과를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착수, 뭐 중간 결과 보고서 형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기획서나 제안서의 기대 효과처럼 우리가 실제로 잘 이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보고서의 고객 이 글을 읽는 거는 우리의 상사님이시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잘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의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받는 자에 따라서 물론 외부형도 있고 내부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고서를 전개나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강조해야 할 부분들이 다른데 왜 제가 이제 PPT 강의들이 제안서나 기획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전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들은 보통 프로젝트 들어가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제가 또 되게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요, 누구예요? 의사결정자들이에요. 의사결정권자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바빠요. 제일 윗선이고요. 저 말고도 의사결정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앤서 퍼스트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핵심 내용을 먼저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 만드실 때도요. 항상 서머리가 항상 위로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서머리를 위로 올리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은 또 의사결정을 많이 내려야 되는데 또 보고 내용만큼은 우리처럼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말, 막 우리 뭐 IT만 아는 말을 비즈 CEO님께 보고를 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어렵잖아요, IT 용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권자들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은 좀 알기를 좀 꺼려해요. 그래서 좀 쉽게 빨리 내가 의사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을 만한 것들을 좀 빨리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show, don't tell. 말하지 마. 그냥 나한테 빨리 보여줘. 이거를 굉장히 보고서에서는 중요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보고서에 의사결정자가 이 보고서를 봤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시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뭘 가장 중요시할지를 한번 넘버링을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버링 한번 쳐주세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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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왜 다 5번이라고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답이 한 가지라고만 있다고 하진 않았는데 3번, 5번, 6번, 4번, 6번, 5번, 6번. 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5번, 6번인데 맞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업 진행 결과한 게 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액션이 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서머리가 가장 맨 위에 있어야 보시는 분이 편해요. 그러면 영업 진행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내면은 이거 의사결정자 분께서 좋아하실까요? 보고, 보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결론은 5번과 6번인데, 1번, 2번, 3번, 4번 이미 읽다가 이 인지적 구두쇠의 분들은 지쳐요. 지쳐요. 맞아요. 그래서 5번, 6번이 가정 위로 먼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글만 아니라 PPT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 PPT를 만들 때는 서머리를 가장 위에다가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들을요, 굉장히 짧게 쓰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기타 것들은 이제 첨부 자료이거나 아니면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신속성이 곧 업무 효율이고요. 이 의사결정권자들의 시간은 조직의 자산이에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보고서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의 선별, 배열, 표현, 관점, 레이아웃 등등이 이제 PPT에다가 녹여낼 건데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최적화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도 의사결정권자가 쉽게 파악을 맞아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전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은요, 어떤 순서들을 좀 원하시냐면 1번 업무의 진행 현황. 네, 맞아요. 업무의 진행 현황, 그리고 완료 결과,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하고 문제 해결 기획, 이렇게 했는데 특히나 이것도 3번, 4번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개요로 올려주시면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알고 싶은 순서인데 그래서 개요를 맨 앞에다가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3S라고 해요. 보고서의 가장 기본을. 첫 번째 스페셜리스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간단해야 되고요. 세 번째 빠르게 읽혀야 돼요. 이 세 가지 3S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를 이 보고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요. 자, 개요에는요,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5번이나 6번이 요약된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42곳을 영업 진행한 결과 소형 대학 도서관 도입 가능성이 높은 곳. 요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업 내용 이거 솔직히 보실까요? 잘 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쭉 읽으시다가 그래서 향후 전략이 이거구나.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3가지로 개요와 그래서 영업 내용과 향후 전략으로 3가지로 간략하게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그쵸.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인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세요?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단순히 코끼리를요, 냉장고 안에다가 구겨 넣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요약이 아니에요. 요약이라는 거는요, 용건과 함께 이유와 근거가 뒤로 딱딱 붙어 있는 그게 바로 요약이고 그게 바로 서머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서 맨 위로 올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질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질적 요약이라고, 양적 요약이라고 하고 얘를 질적 요약이라고 해요. 우리는 질적 요약까지 하셔야 진짜 서머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PPT의 기본 요소는요, 보고서는요, 이렇게 좀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각 챕터마다 요약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고 밑에 세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요약들의 요약이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 보고서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뭐가 뭘 하자는 거고 뭐가 좋아지는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고서 이렇게 나와요. as is, 그래서 to be, 그래서 기대 효과.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어떤 틀이 되게 됩니다. 이 기대 효과에는 물론 우리의 영업 이익에서 뭐 숫자, 뭐 통계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상사가 알고 싶은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핵심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문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챕터 1과 챕터 2와 이 챕터 1과 챕터 2 간의 관계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려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 챕터 1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좀 사실 되게 간단한 거지만 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챕터 1에 보시면 한 문장에 2가지 메시지를 담지 않는다. 이거가 되게 안 지켜지는 장표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해지죠. 그리고 문장 절대 세제 넘기지 말라. 그리고 비전문가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 용어 이런 거 꼭꼭 각주 써라. 각주. 그리고 정확하게 용어를 써라. 왜냐하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이해하고 있는 용어가 다르면 이 문서는 다른 문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수식어는 과감하게 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첨부자료 같은 거는 이제 통계 뒤쪽에 보통 통계의 숫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만들어 주시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요. 우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스토리 라인들이 전개가 되는데 사실 보고서는요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막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템플릿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 미리 정해져 있는 템플릿 안에 우리가 현황이나 투비나 기대 효과들을 그냥 안에다 끼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가 오히려 시작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템플릿 하나만 제대로 들고 갖고 계시면은 거기다가 그냥 계속 붙여 넣으시기만 하면 사실 내용만 채워 넣으시면 되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수 보고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중간 보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최종 보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주로 착수 보고에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플랜 어떻게 짤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그 장표 한 장 딱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중간 보고는요, 보통 개선 사항이나 투비 방향성 제안이 끝났을 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뭘 가장 중요시할 것 같으세요? 에즈이즈 현황 분석한 거. 그래서 투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진행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진행 경과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as is, to be는요, as is는 현황. 이전에 우리가 이랬던 거를 막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잖아요.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이 나와요. 이 방향들을 to be라고 하고요. 이 to be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to be를 했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들이 있는지, 즉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갈 수 있는지 이 로직 플로우를 말합니다. 네, 거의 이 형태로 가요.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가도 이 형태로 거의 다들 가요. 이게 보고서일 때. 네. 보고서일 때 주로 이 형태로 가게 되다 보니 이 형태만 좀 잘 많이 알고 계셔도 안에다가 내용만 끼워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 빨간색 부분들이 진행 경과 안에 사업 계획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최종 보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